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한 기표대가 한 번 쓰고 그냥 버려진다는 보도가 나가자 예산 낭비 논란과 함께 재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설치를 지원합니다. 420여 가구에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제11대 도의회가 이번 주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섭니다. 다음 달 2일 개원식을 겸한 임시회에서는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해상에 짙은 안개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알루미늄 기표대가 일회용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선관위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선관위가 6.13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한 알루미늄 재질의 기표대가 선거일 하루만 쓰인 채 폐기되거나 고물상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무려 40억 원의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방만함을 꾸짖거나 재사용을 요구하는 댓글까지 인터넷에는 수백 건의 다양한 의견이 달렸습니다. SNS에서도 기사가 수백 차례 공유되고 조회수도 5만 회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버려지는 기표대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표대를 학교에 기부해 아이들의 학교 선거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다수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기표대를 사거나 빌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재활용이 되면 예산 절약도 되고 학생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교육의 기회도. 시민단체들도 선관위에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관리 방법들을 연구해서 재산을 함으로써 세금을 아껴야 되는. 선관위가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 논란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이 되려 시민들이 혈세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제11대 도의회가 본격적인 전반기 원구성에 나섭니다. 전라북도 의회 사무처는 내일 도의원 당선자 39명의 상견례를 열어 11대 도의회 운영 계획 등을 안내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사흘 동안 개원식을 겸한 임시회에서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도의회는 무소속과 비례대표 등 3명을 제외한 36명이 민주당 출신으로 민주당 재선 의원 중심으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기금운용본부장을 공모하고 3명의 후보를 인사검증했지만 2달 넘게 선정을 미루면서 재공모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11개월째 공석입니다. 어제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 뒤에는 장마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쇠약볕이 내리쬐는 도심은 열기로 가득합니다. 양산을 쓰고 시원한 음료를 마셔도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고온의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8월에 해당하는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걸어 다니는데 힘이 쑥쑥 빠져요. 땀도 나고 금방 지칩니다. 그늘만 찾아다니게 돼요. 어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전주와 순창 등 7개 시군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 기온도 경신됐습니다. 오늘도 33도 안팎까지 치솟는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시작돼 다음 주 초까지 도내 전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마 기간 동안에는 강수 지속 시간이 길고 지역적인 편차가 크며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주거지나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보급합니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별 20가구 이상의 신청을 받아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420여 가구에 2억 5천만 원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300와트 태양광 설비 기준, 본인 부담액은 설치비의 4분의 1 수준인 약 20만 원으로 설치 시 월 평균 6,800원 정도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북의 주력인 탄소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송하진 도정이 100년 먹거리로 자부하는 탄소 산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문제 진단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미미하다며 생산과 유통, 융복합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목포 소식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건 청년들에게도 절실한 문제인데요.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취업 지원 시책, 청년 희망버스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도 인력을 구하는 지역 업체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직자들을 실은 버스가 지역 업체에 도착합니다. 청년 희망 버스입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은 구직자들이 직접 취업을 원하는 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컨설팅에서 이제 면접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런 것도 상세히 알려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체계적으로 알려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청년 희망 버스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2015년 전남도와 시군이 연계해 구인 기업을 발굴하고 미리 신청한 구직자들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3년간 72개 기업에 240여 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올해는 12차례 희망버스가 달려가 40개 지역 기업에 120명가량의 구인 구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내보면 우리가 원하는 직원들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준보다 더 높게라고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기준보다는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취업 이후 만족도와 지속 근무 여부 확인 등 보완해야 할 점도 있지만 청년 희망 버스는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주시가 오는 9월까지 전주 지역 공공건물과 공동주택 등 4,100여 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38명의 조사원이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등을 점검하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시는 2003년 이후 5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의 동성애 반대 선거 공보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이 지방선거 기간에 성소수자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를 조장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 당선인의 선거 공보물 건강한 도시 공약 부분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새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각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금연 지원을 가장 잘하는 보건소로 완주군 보건소가 꼽혔습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완주군 보건소가 지난해 전북 지역 금연 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률 1위, 전국 단위 4위로 꼽혔습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등록자 수는 1,154명이며 이 가운데 6개월 성공자는 734명으로 성공률이 63.6%에 달했습니다. 이같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1:1 맞춤형 관리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금연 클리닉을 더욱 강화하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나가겠습니다. 군산 지역 장애인들의 수건 사업인 장애인 체육관과 학습관이 개관됐습니다. 성산면 금강공원 내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체육관은 다목적 체육관과 강당 등 운동시설을 갖췄고 특히 1층에는 전국 최초로 발달 장애인 전용 평생학습관이 마련돼 내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고창군이 선운산 주요 봉우리인 천마봉, 수리봉, 경수봉 등 3개소에 정상 표지석을 설치합니다. 정상 표지석은 각 세로 2.8m, 가로 80cm에 약 2톤 정도로
고창군은 군비 2천여만 원을 들여 다음 달 중순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표지석 설치로 등산객들에게 새로운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아쉬워했던 정상 표지석을 설치하고 모든 분들이 만족스러운 등반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편의시설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김제시가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 도로공사에 천연 골재 대신 순환 골재를 사용해 자원 재활용은 물론 16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순환 골재는 건설 공사 때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 등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게 가공한 제품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제6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오늘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무주 산골영화제는 오늘 오전 무주 관객상과 전북영화 비평포럼상, 뉴비전상 등에 대한 시상을 하고 닷새간의 공식을 마감하는 폐막식에 들어갑니다. 산골영화제는 지난 21일 아싸필름 심청을 시작으로 그동안 27개 나라에서 초청한 77편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상영장마다 영화 마니아들과 관광객들로 붐벼 전국적인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군산세관의 옛 건물이 사적으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인 옛 군산세관 본관이 서구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학술적, 건축적 가치가 크고 일제 수탈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라며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통해 세외 수입을 확대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하수 처리장에 자원화 시설을 구축하고 하폐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일일 150톤씩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화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해 1년간 5억 4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하수 슬러지 부산물을 판매해 연간 약 2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재정 확충과 환경오염 저감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농약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돼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가 본격 시행돼 국내외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은 일률적으로 0.01 ppm 이하로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만 살포할 수 있고 사용 시기나 살포 횟수, 희석 배수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한병문화관의 잘 차린 전주 국악 공연이 내일 김명신 명무의 무대로 펼쳐집니다. 실업 가정의 아픔을 다룬 사회 풍자 코믹 가족극 아빠들의 소꿉놀이가 내일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부안예술회관은 모레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작은 음악회, 악기체험 놀이교실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행복을 주제로 한 앤서니 브라운 원화 전시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어진박물관은 9월 9일까지 신소장품 특별전 왕의 권위를 담다를 선보입니다. 6.25 전쟁 제68주년 기념식과 평화수호 결의대회가 오늘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강연회가 오는 3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농촌진흥청은 내일 농업과학도서관에서 강원국 작가를 초청해 글쓰기 비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는 포럼이 내일 전북도청에서 열립니다. 한국 뉴질랜드 FTA 협력 사업으로 농축수산업 분야 훈련 비자 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6월 25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막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4도, 무주 33도, 부안 32도 등 31도에서 3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짙은 안개가 예상돼 선박 운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